지금부터는 태풍 바비와 관련한 소식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처럼 제주도, 전라남도 지역에는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또 우리나라 서남단 끝인 강원도 이쪽에는 이미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님, SBS의 서동균 기상 담당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교수님, 예. 이미 오랜 시간 저희가 태풍 바비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태풍 바비의 위력, 우리나라를 찾았던 역대 많은 태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59년 9월 17일 사라오 태풍 때 예, 저는 저도 그때 수해를 직접 입었던 사람인데 저는 이제 고향이 동해안이다 보니까 예. 침수당했던 건데 그때가 아마 중심 기압이 제일 낮았던 것으로 약 한 950 헥토파스칼 조금 넘었습니다만 예. 제일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이 그보다 더 낮아요. 중심 기압이 더 낮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기상센터 보니까 935 헥토파스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45 940입니까? 네. 945. 예. 945면은 표준 일기압보다도 약 한 68 헥토파스칼이 낮아지는 거죠. 자, 기압이 낮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닷물이 전체가 그만큼 예를 들어 63 헥토파스칼이라면 예. 63cm의 해수면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게 좁은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태풍 반경 전체 내에서 전체 해수면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감과 동시에 증발량이 더 많아지면서 태풍이 계속 세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짧은 지식입니다만은 저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향해서 오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상당히 상승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바닷물의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수증기를 더 빨아들여서 그렇죠. 태풍이 더 강해진다. 이거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를 빨아들이면 질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빙빙 돌던 힘들이 계속 이게 빨리 도는 게 아니고 천천히 돌지만은 돌면서 힘이 계속 그 운동량이라죠. 운동량이 많아지면은 도는 힘이 그만큼 더 세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이 강풍이 더 불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저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사라호를 예. 비유를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태풍이 매미, 8년 전에 볼라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풍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번 태풍 바비 상당히 위력이 강하다 이렇게 그렇죠. 중심 기압이 훨씬 더 강하게 낮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태풍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재산 피해 순위로는 2000년에 루사가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냈고 2003년에 매미가 그 다음 또 99년에 왔었던 올가 2012년에 볼라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1995년에 제니스 이런 순서입니다. 서동균 기자. 네. 자, 이제 관심은 조금 전에 기상센터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태풍 바비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쯤 됐으니까 예. 제주도 서귀포 서쪽 200km 인근 해상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서귀포와 거의 나란히 평행선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풍의 지금 이동 경로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수직으로 그었을 때 있는 예. 거기 때문에 나란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부적절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조금 아래에 있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던 태풍은 네. 제주도를 지나면서 우리 남동해안, 동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태풍 바비는 그대로 서해안 쪽으로 북상을 하네요. 네, 보통 대한해협을 빠져나가는 태풍들을 좀 많이 보실 예. 텐데 지금 보통 태풍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이동을 하곤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많이 수축해 있는 상태라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이동하지 못하고요. 태풍이 그 발달한 자신의 힘만으로 지금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협이 아닌 우리나라 서쪽 서해상을 따라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태풍 바비가 지금은 제주도 서귀포 옆을 지나가고 있고 네. 그러면 차례로 북상하게 되면 우리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네. 이렇게 백령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차례로 영향을 미치겠고요. 지금 원래는 오후 3시쯤 이때쯤에 이제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이제 발달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예. 이미 제주도 남서쪽 200km 인근 해상에서 매우 강한 바람으로 발달을 했고 그게 이제 세력을 유지하면서 방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남해안 지역의 이제 평균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한 2도에서 3도 정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풍의 그 에너지원인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서 세력을 잃지 않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저녁 7시 진도에 갈 때까지도 매우 강한 태풍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매우 강한 태풍,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의 위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인데 말이죠. 통상적으로 저 서동윤 기자, 태풍의 그 바람 속도를 구분하는 게 있다면서요. 네. 강, 매우 강, 초강력 뭐 이런 식의 구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태풍 바비는 지금 매우 강 상태입니까? 예, 중심에서 지금 시속 162km의 풍속이 불고 있고요. 시속 160km요? 네, 162km까지 이제 불고 있고요.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162km로 던지는 투수가 거의 드문데 그 정도 속도로 바람이 분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 기상청이 이번에 태풍 강도를 올해 신설하긴 했는데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 61km 이상부터 90 미만이 사실은 원래 약한 태풍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태풍 특성상 약하다는 표현이 이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km 이상 우리나라에 아직은 영향을 준 적이 없지만 초강력 태풍을 신설을 해서 이제 태풍을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강한 중간급 태풍이었다가 뭐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인근 남서쪽 200km 해상에서 이미 매우 강한 태풍으로 그러니까 시속이 중심 시속이 160km 이상인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속 108km면은 중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시속 108km면 네. 중인데도 사람이 저렇게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바람 시속 108km일 때도 저런데 시속 160km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상황 가정한 실험 화면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정도도 저렇게 사람이 못 걸어가는데 시속 160km면은 우리나라를 찾았던 바람 중에 이런 바람이 있었을까 싶네요. 있기는 있었죠. 이 여러 번 이제 국지적으로도 있었는데 국지적으로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뭐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지리산에서도 들었다 그랬고요. 있었고요. 예. 지리산에 있어서 제가 옛날에 그 재난 업무를 현장에서 이제 관계할 때는 갤로퍼 2라고 하는 그 큰 그 SUV 차가 있어요. 예예예. 9인승짜리가 예. 있는데 그게 바람에 넘어졌어요. 그대로요. 예. 서 있었는데. 예. 어. 서에서 안에 5명이 대학원생들하고 타고 있었는데 넘어졌어요. 아. 넘어졌던 것을 다시 이제 동네에 가서 경운기 빌려다가 끌어서 밀고 해서 이제 다시 세워 일으켰던 뭐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초속 50m면은 시속 180km입니다. 아. 초속 50m면요. 저희가 이 기상 당국에서 말이죠. 이 초속으로 이렇게 일단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사실 시속으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운데 말이죠. 초속 1m는 예. 시속 3.6km입니다. 예, 3.6을 곱하면 된다는 예, 얘기네요. 3.6을 곱해가지고 바로 시속 킬로미터로 나타내면 자동차 속도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시속 162km로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그렇게 되면 딱지 띄고 교통에 예. 잡히는 거죠. 잡히는데 굉장한 바람입니다. 이번 태풍 바비가 동반하고 있는 바람의 예, 속도가 예. 정말 시속 162km 정도다. 그러면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 정도니 만에 하나 내륙 지역에 또 섬 지역에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데 저런 바람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집 밖에 나서시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안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발 이럴 때는 겁을 좀 가져주세요. 겁을 예, 내주세요. 예. 나는 괜찮다 하는 그 자만심 갖지 마시고 겁내 주시고 바깥에 나가지 마세요. 물론 사전에 다 단속을 했을 겁니다. 날아갈 건 다 단속을 했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또 궁금하고 또 볼거리 중에 제일 볼만한 것이 이런 재난이 볼거리거든요. 이 호기심, 쓸데없는 호기심을 예, 갖지 마시고 예. 제발 바깥에 안 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볼거리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호기심을 갖고 태풍이 지나갈 때의 모습이 어떨까 한번 볼까? 이렇게 하고 집 밖에 나서는 그런 쓸데없는 호기심은 절대 갖지 말고 집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달라. 최근까지도 예. 있었어요. 특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아. 그런 기록적인 상황을
갖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바닷가나 교량 위나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발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방송사도 이런 재난 방송의 기준, 원칙 같은 걸 정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방송을 안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현장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태풍 바비와 관련해서 예전에 대한민국을 지나갔던 한반도를 지나갔던 역대급 태풍과 관련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던 태풍, 어떤 태풍들이 있었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16km에 달하는 대형 태풍이었습니다. 세상의 태풍 볼라벤이 마침내 북상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충청권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태안 신진항은 어찌된 일인지 바람이 조금도 잦아들지 않고 공사장 컨테이너가 넘어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길이 250m, 7만 7천 톤급 석탄 운반선이 완전히 두동강 났습니다. 사천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다. 강한 파도의 표류에 무엇보다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300여 동과 수천 헥타의 낙과 피해가 났고 고추, 참깨 등 수확을 앞둔 작물이 숙대밭이 됐습니다. 시군 구별로 태풍 볼라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태풍 링링이 지금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과거 태풍이 지나갔을 때 당시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번 태풍 바비가 저 태풍들 못지않은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바비가 동반하고 있는 강풍, 이 강풍과 비슷한 정도의 바람 속도를 유지했던 태풍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미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매미도 대표적이고 또 흔히들 뭐 잘 인용 안 하십니다만 87년 7월 15일에 있었던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태풍이 낙동강 하구 쪽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예. 오면서 엄청난 그 바닷물을 낙동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6분이 을숙도에서 6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강풍들 이것이 이제 바닷물을 전부 내륙으로 밀어붙이는 강한 바람이 때문에 특히 남해안야 서해안에는 그 만이 많이 있어요. 좁은 데 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거기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또 그러면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제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죠. 우리 농경지에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면 농경지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짠물이 들어. 바닷물이 들어와. 예, 바닷물이 들어오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서해안이나 같은 데는 많은 방제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방제조를 만들더라도 요즘은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이게 더 강해지니까
더 이제 자주 넘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화면에 교수님 말씀하실 때 태풍 매미 당시의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뭐 사람이 휘청거리고 철제물이 바람에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 이번 태풍 바비의 이동 속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동 경로가 통상적인 다른 태풍들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과거에 이 태풍 바비와 비슷한 경로로 지나갔던 태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 찾아왔던 링링. 링링. 가장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풍성과 가장 비슷한 태풍이겠고요. 과거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피해를 줬던 볼라벤 역시 이번 바비와 굉장히 유사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뭐 볼라벤과 링링 둘 다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볼라벤 같은 경우에는 당시 피해액으로만 재산 피해가 6천억 원 정도 났는데 이게 이제 태풍 재산 피해 순위가 5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볼라벤보다도 이 태풍 바비가 더 강한 태풍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좀 걱정이고, 뭐 링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도권에 교회 첨탑이 무너지기도 하고. 예,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갑자기 도로변에서 저희 이제 블랙박스를 제보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운전 중에 갑자기 소나무가 뽑히면서 뭐 피해를 입었던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피해가 똑같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대비. 볼라벤, 링링 그보다도 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 이번 태풍 바비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태풍 볼라벤이 얼마나 큰 피해를 한반도에 남기고 갔는지 당시 뉴스 리포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이 쓸고 간 전라남도 완도군. 해안을 따라 무트로 내동댕이 쳐진 양식 어망들이 즐비합니다. 2,900톤짜리 화물선조차 바람에 떠밀려 절벽 아래 처박혔습니다. 선박에서 검은 기름이 흘러나와 바다를 오염시키는 상황. 방제선들이 기름기 확산을 막느라 분주합니다. 육중한 콘크리트 방파제가 부서졌고 건물 지붕은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십자가만 남고 교회의 지붕과 외벽은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교회터는 쑥대밭처럼 변했고 강단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과수농가의 모습은 더욱 처참합니다. 강풍에 우수수 떨어진 배와 사과들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비닐하우스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좌초된 중국 선박 선원을 포함해 2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22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2010년에 다가왔었던 태풍 볼라벤, 재산 피해로는 역대 태풍 가운데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볼라벤 당시의 피해 상황 보다 보니까 그러면 재산 피해로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2002년의 태풍 루사,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피해를 남겼던 2003년 9월의 태풍 매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그 당시 상황, 피해 상황은 어땠는지 역시 당시에 SBS 뉴스를 통해서 나갔던 리포트 영상을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때의 피해 상황입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뒷자리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애써 가꾼 농경지가 제 모습을 잃었고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같은 교통시설도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부선을 연결하는 철교가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교각이 부서지면서 50m나 되는 선로는 엿가락처럼 늘어졌습니다. 하천제방 곳곳이 붕괴됐습니다. 주변 농경지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수확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1년 고생이 헛고생이 돼버렸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흙이 주택을 덮쳤습니다. 뼈대만 앙상이 남은 집.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사람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로 곳곳이 무너져 내린 흙에 가로막혔습니다. 300m가 넘는 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 전역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강풍에 9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 67명이 목숨을 잃고 38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지나간 경남 남해 앞바다.
반듯해야 할 양식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물결이 치듯 부표가 한데 뭉쳐져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도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드뭅니다. 적조에 이어 태풍까지. 하지만 어민들은 복구의 손길을 다잡습니다. 기록적인 강풍과 집채만한 파도는 바닷가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배 한 척은 집을 향해 돌진하다 멈춰선 듯합니다. 아예 지붕 위에 올라선 배도 있습니다. 집 앞 논밭에 그리고 도로 위에 놓인 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망 같은 어구가 집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성대 부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2기의 대형 크레인 가운데 2기가 순간 최대 풍속 43m의 강풍에 넘어졌고 3기는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부두에 쌓였던 컨테이너도 매미의 강풍에 성냥갑처럼 쓰러졌습니다. 야구장 조명탑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건물 옥상의 입간판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역대 큰 재산 피해를 남겼던 태풍 당시의 뉴스 리포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이미 태풍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태풍이 온다는데 우리 동네는 조용한데 바람도 안 불고 하늘은 맑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태풍 바비가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이 시간쯤에는 태풍 바비가 이러저러한 피해를 남겼습니다라고 또 여러분께 리포트를 해드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만반의 대비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역대급 태풍들의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 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왜 태풍이 지나가는 태풍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태풍이 예. 시계 방향으로 돕니까? 반대로 돕니까? 시계 방향. 반대로. 예. 그러면 왜 태풍 오른쪽이 더 큰 피해를 남긴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게 태풍이 이게 북반구에 지구 적도보다도 북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게 우리 지구는 항상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이걸 편서풍이라고 하죠. 만약 이 편서풍이 없다고 하면 거의 원형을 그리면서 태풍 힘에 의해서 북쪽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즉 태풍 진행 방향에서 보면 왼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한 편서풍이 있기 때문에 태풍 중심에서 왼쪽, 서쪽은 좀 줄어드는, 찌그러든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반경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중심에서 동쪽은 이 반경이 늘어나요. 사실 그래서 태풍의 그 회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원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타원형으로 이루어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태풍 눈 안은 바람이 부는 그 각속도 1초당에 몇 도 각도로 이제 도느냐 하는 것은 태풍 눈 안에는 똑같아요. 속도가. 똑같으면은 이 어느 지점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 중심에서부터 거리에다가 이 각속도를 곱해주면은 바로 풍속이 나옵니다. 풍속이 나오기 예. 때문에 이게 거리가 멀수록 중심 안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바람이 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동쪽이 훨씬 더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중심보다는 그래서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오히려 바람이 잔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눈이 발달이 되면은 진짜 파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진도 약간 동쪽 해남 사이로 해서 통과되어 올라올 때 저희가 그 태풍 환영식이라고 그럽니다만 태풍 그 관측하러 나가서 보니까 진짜 파란 하늘을 봤어요. 태풍 눈 속에서. 그래서 군산에 오니까 군산 바다는 조용해요. 군산 항은. 그러다가 그다음에 서천에 와서 그것이 사라졌습니다만은 태풍 눈안은 조용해요. 그러나 그 바깥에 되면은 굉장한 바람이 불죠. 그리고요, 서동용 기자. 네. 태풍 자체의 이동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도 빠르게 이동하는 태풍이 있을 것이고 천천히 이동하는 태풍이 있을 텐데 네. 어떤 태풍이 더 위험합니까? 네, 일단 태풍의 이동 속도가 태풍의 강도나 뭐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태풍이 이동 속도가 느리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동 속도 느린 태풍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로 저번에 왔던 태풍 장미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그 당시 장미 세력이 약하기도 했던 것도 있지만 장미는 이동 속도가 시속 60km까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번 태풍 바비의 거의 3배 정도 되는데요.
네, 장미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피해를 남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시속 20km 정도 서해상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데만 15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시간,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긴 만큼 태풍 피해도 길어지고 그만큼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동균 기자 이야기를 다시 복기를 하면은 태풍의 이동 속도 자체가 그 태풍의 어떤 위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우리 한반도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고 한다면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다면 그만큼 비바람을 한반도에 남기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비도 더 많이 올 수 있고요. 예. 참 태풍 바비는 여러모로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비라고 하는 이름이 보통 태풍 이름을 우리 아시아권 나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붙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비는 어디 베트남입니까? 베트남 산맥의 이름을 따온 건데요. 아, 베트남의 산맥 이름. 네, 그럼 산맥이란 뜻이겠군요. 예, 베트남 산맥 중에 하나의 이름을 따온 거고요. 예. 태풍 이름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10개씩 이제 이름을 제출을 해서 예.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많은 것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는 우리나라와 그 남북한이 같이 10개씩 내서 뭐 20개 정도가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많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자, 있습니다. 우리와 북한이 동시에 10개씩의 이름을 내놓다 보니까 네, 한글로 된 태풍 이름이 네, 맞습니다. 많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정성진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도 여러분이 꼭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할 내용 같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리포트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08km 이상의 비바람이 불면 성인 남성도 바람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과 10발자국 정도 걷자 우산이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시속 144k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이 걸어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에 가장 걱정되는 건 창문입니다. 흔히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을 붙이면 창문 파손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속 130km의 강풍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창문 틀에 창문을 나사 등으로 완전히 고정하면 시속 180km까지는 여간에선 유리창이 깨지지 않습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우유값이나 종이로 창틀과 창문 틈새를 메우거나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유리와 창틀이 벌어진 부분을 고정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한 바람에 날린 작은 물건도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들은 실내로 들여놓아야 합니다. 외부로 돌출된 간판은 단단히 고정하거나 아예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태풍이 통과할 때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더라도 공사장이나 낙하물이 많은 곳 가까이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성진 기자가 태풍이 올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 요령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조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해안 지역이 있을 텐데 말이죠. 예. 각 지역별로 어떤 행동 요령이 있을까요? 이번에 주로 우리가 이제 바람이 관심이기 때문에 예. 바다 이제 어촌 경우에는 예. 이 바람에 의한 피해가 주로 이제 뭐 해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해상에는 주로 이제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그 집들, 가정 단독 주택들 여기에서는 이제 집 자체, 지붕 자체가 날아간다든지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 피해가 직접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제 어촌의 특징이고요. 바람에 의한 특징이고. 해안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태풍이 다가올 때 나가서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를 옮기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사전에 그건 다 해놨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해안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대피를 단단하게 준비하도록 묶어야 하시고 네. 풍랑이 우려되는 해안가 갯바위나 방파제는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때 또 낚시 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고 있습니다. 안 되죠. 우리가 이게 목숨 왜 걸고 제가 분명히 예.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가서 꼭 사고를 내거든요. 사고를 내면은 그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공공인력들이 더 목숨 걸고 맞습니다. 가서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비, 사회적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잠시만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해안가 통행은 자제하고 주차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예. 말씀드리고 자 다음에는 도시 지역의 행동 요령 한번 볼까요? 예, 말씀해 도시 주시죠. 지역에서는 이제 전부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게 창문이 문제입니다.
창문이 문제인데 아까 이제 보도에 이미 있었습니다만 요즘 이제 창문 재질이 좋아져서 창문 자체가 바람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창문하고 창틀하고 사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창틀과 창틀 사이에 바람이 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동을 많이 일으킵니다. 예. 유리 자체가 깨지는 것보다는 창틀 자체가 이 변형을 일으킨다든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틀을 국부적으로만 딱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틀과 틀 사이에 틈을 있죠. 신문지를 접어가지고 전부 거기를 막아줘서 바람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 창틀을 안전하게 견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 지역의 행동 요령, 지금 창틀을 안전하게 꼭 하는 요령에 대해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 건물 간판, 위험시설물 주변으로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날아갈 위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을 시키도록 하고요. 고층 건물의 옥상, 지하실, 하수도 맨홀에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 지하에는 주차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한번 보도록 할까요? 농촌 지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농촌 지역은 이제 대개 물론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단독 주택이 많기 때문에 역시 지붕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농촌 단독 주택들이 보면 이 출입문들이 비교적 약하게 돼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문이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고 지붕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이제 곡식이 지금 제일 문제죠. 지금 한참 마무리되어 익어가고 있을 상태인데 이때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에 이런 그 시설 재배를 하시는 분들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나름대로 네. 말씀을 드려줬습니다만 바람 때문에 시설 비닐하우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은 안에 작물을 포기하고 비닐을 낫으로 찢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찢어주면은 그 비닐 틀이 있죠. 프레임은 안전하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 통째로 날아가지 않으니까. 예.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휘어져가지고 철거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복구하는데 훨씬 더 장시간에 많은 경비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에 작물이 어떤 작물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작물하고 희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비닐을 찢어서 그 비닐하우스 철제 틀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서동규 기자, 이럴 때면은 기상청도 거의 철야 근무를 하겠죠. 당연히 내일 태풍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예, 밤샘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보 자체도 태풍 예보를 6시간에서 보통 10시간가량 했는데 지금은 이제 4시간, 5시간마다 이제 태풍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아마 4시쯤이면 또 태풍 예보가 나올 텐데 현재 경로 자체는 크게 변함은 없고요. 제주도의 각 지역, 각 도서 지역에 어느 정도 얼만큼 근접하게 상륙하느냐 그런 정보를 보고 시민들이 자신이 언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예상 강수량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산사태가 이제 이번 장마 때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 근데 인근에 산이 있다 이러면 좀 보수적으로 미리미리 대피를 하시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네, 조원철 교수님과 서동균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과는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